여러분, 오늘은 거울과 렌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반사와 굴절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너무 어렵진 않을 거야. 그냥 한번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보자. 자, 먼저 반사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것부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반사라고 하는 거는요, 빛이 거울면에 닿으면 진행방이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반사는 거울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우리들도 지금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우리 본다라는 개념이 뭐였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충돌했다가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다 반사를 하는 중이야. 자, 여기서 이제 거울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매끄러운 거울면에서요, 면과 수직인 선이 있어. 요거 법선 체크. 자, 여기 보시면 반사면의 수직인 선이라고 되어 있죠. 반사면의 수직인 선. 자, 반사면의 수직인 가상의 선을 가지고 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법선이 지금 우리 반사, 거울 얘기할 때도 나올 거고 렌즈 얘기할 때도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법선은 표면의 수직인 가상의 선이에요.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과 같은 각도를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뭐냐? 빛과 이루는 각도야. 근데 항상 이 각도를 얘기를 할 때는 누굴 기준으로 얘기해? 법선을 기준으로 얘기해. 자, 그래서 거울 표면하고 이루는 각도는 필요 없어요. 여기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를 해줘야 돼. 자, 빛이 거울면에 들어오고 있죠. 자, 이때 거울면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튕겨져 나가는 반사광선이 있네요. 자, 이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별표 한 번만. 반사각과 입사각은 같다. 자,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요. 됐죠? 그럼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빛이, 자, 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사방팔방으로 갈 거 아니야. 사방팔방으로. 그죠?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요 4개가 나와 있죠. 그 4개가 거울면에 충돌한 다음에 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눈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요 사람은, 자, 우리 눈에서 인지하는 빛은요, 꺾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오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관측자가 보기에는 빛이 일직선으로 쭉 오는 걸로 인지를 해. 그런데 실제 빛은 이렇게 꺾여갔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이렇게 직진으로 오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물체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인지하기에는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지. 요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왔어. 그럼 그 빛이 일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인지를 해서 거기에 상이 맺히게끔 된다라는 얘기야. 자, 평면 거울에서의 상의 특징은요, 크기가 실제와 똑같아요. 평면 거울에서는 크기가 실제와 똑같고요. 그리고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너희들 그러니까 욕실 거울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오른쪽을 들잖아. 그럼 거울에서는 왼쪽이 들리죠.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 보이고요. 그 다음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촛불에서 거울까지가 1m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상은 여기에 있죠. 이 상에서부터 역시 거울까지가 1m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일치한다라는 것까지. 됐니? 우리가 이 평면 거울을 어디다 이용하고 있느냐? 전신거울. 집에서 쓰고 있죠, 전신거울. 만화경, 잔망경, 자동차 후방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잔망경 한번 보세요. 자, 잔망경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평면 거울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예요. 자, 이쪽 거울에서 좌우를 바꿔 보여요. 근데 이쪽 거울에서 또 한 번 좌우를 바꾸네. 그래서 잔망경은요, 원래 모습대로 보입니다. 원래 모습대로 보여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만 더. 야, 내 키가 2m야. 내 키가 2m야. 자, 여기 거울이 있어. 나의 전체를 보기 위해선 거울은 최소 몇 미터짜리를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나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를 다 보기 위해서 나는 최소 거울이 몇 미터짜리를 쓸까요? 이렇게 물어봐. 자, 이게 이 사람이 보기에는요, 발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머리 끝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네. 이게 얼마냐? 내 키의 2분의 1. 오케이? 키의 2분의 1만큼이 있으면은 전신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알겠죠? 최소 2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전체 전신을 볼 수 있다라는 그딴 얘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대한 얘기로 가볼까요? 자, 이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인데, 볼록 거울은 말 그대로 볼록한 거울이야. 자, 보시면은 이게 볼록 거울이야. 여기 볼록하죠, 그죠? 자, 이렇게 볼록할 때는요,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쪽 요거 삭제된 거 잘 봐봐. 여기 보이죠? 이게 거울면이야. 거기에 수직인 선 그렸니? 요 점선 보이죠? 요게 법선이야. 빛이 나란하게 왔죠, 지금? 세 개가 나란하게 왔는데 요 빛은 입사각이 이거야. 그럼 튕겨나가는 반사각도 똑같이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쪽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입사각이 0도, 반사각도 0도,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어떻게 돼? 나란하게 온 빛이 퍼져나가는 거지. 반사돼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은요, 자, 관측자 입장에서는 빛이 마치 이 점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듯이 보여진다라는 얘기야. 여기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빛이 모여져서 나오는 이 지점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 됐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너 목 놓고 있어. 오케이, 초점. 자, 초점은 빛이 한 점에서 나오듯이 보여지는 그 지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상의 특징이에요. 가까울 때. 자, 얘를요, 가까운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냐?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 항상 가까운 데 볼 때나 먼 데 볼 때나 아주 먼 데 볼 때나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이 항상 바로 섰지만 작게 보여. 볼록 거울을 보게 되면 바로 섰지만 작게 보여. 그래서 얘를 어떨 때 쓰느냐? 넓은 범위 볼 때. 그러니까 자동차 오른쪽 측면 거울. 너희들 자동차 오른쪽 측면 거울. 요거죠, 요거. 여기 밑에 문구 있죠, 문구. 한번 봐봐. 책은 안 보이지? 자, 여기 문구 뭐라고 써있어? 본 적 있니, 이거? 한번 차 타면 한번 봐보세요. 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있어. 물체가 실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경고 문구가 써있어요. 왜? 작게 보이잖아. 사람은요, 인지를 할 때 작게 보이잖아? 그럼 얘가 멀리 있다라고 인지를 해요. 커 보이잖아? 가까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근데 이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상이 작게 보여요. 그래서, 작게 보이지만 장점은 뭐야?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로의 안전거울, 이게 안전거울이죠.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죠, 그죠? 어떨 때 있어?
굽어 있는, 90도로 꺾여 있는 그런 데. 자, 이때 상대 쪽에서 뭐가 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볼록 거울을 써요. 편의점 감시 거울. 너희들 편의점 가서 한번 보세요. 구석탱이 위쪽에 항상 거울이 달려있는데 이런 볼록 거울이 달려있어. 넓은 범위에서 애들이 뭐 훔치나 안 훔치나 확인하는 그딴 거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볼록 거울은 빛을 모은다, 퍼뜨린다? 볼록 거울은 빛을 모은다, 퍼뜨린다? 퍼뜨린다. 빛을 퍼뜨려요. 상이 어떻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작고 발호선상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언제 주로 쓰이느냐? 넓은 범위를 볼 때 주로 쓰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오목 거울 한번 볼까요? 오목 거울. 자, 이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오목한 거울이에요. 이렇게 오목한 거울이야. 자, 이 오목 거울은 보시면 알겠지만 법선,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그래서 빛이 한 점에 모여. 이 실제로 모이는 여기가 뭐야? 역시 또 초점이 되는 거야. 초점. 알겠죠? 자, 초점이 돼요. 그러면 얘는 가까울 때 볼 때랑 멀리 있는 걸 볼 때랑 아주 멀리 볼 때랑이 조금 점점 달라지는데, 가까운 것 볼 때는요, 크고 바로 선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대돼서 보인다는 얘기야. 가까운 것 볼 때는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돼. 근데 멀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이 확 하고 저렇게 뒤집히는 걸 볼 수가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상이 점점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이게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상을 확대할 때, 지금 확대한다 그랬잖아. 크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리고 빛을 모을 때, 여기 지금 빛이 와가지고 초점에 모이지 않니? 그죠? 자, 화장용 확대 거울. 너희들 화장 거울 중에서 얼굴 대빵 크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그런 거 있나? 그게 오목 거울 쓰는 거야. 화장 거울 중에서 얼굴 크게 보이는 거. 오목 거울 써서. 그래서 그거는 항상 가까운 데서 보잖아. 멀리 놓고 보면 상이 잘 안 보여. 자, 그 다음 치과용 거울. 입에 벌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 치과용 거울도 오목 거울 써가지고 안을 확대해서 관측하려고 하는 거야. 자, 성화체화 거울, 태양열 조리기. 얘네들은요, 빛을 모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성화체화 거울 같은 경우에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모아서 빛으로 뜨겁게 달궈가지고 태워서 댕겨요. 태양열 조리기도 빛을, 요리를 할 냄비를 초점 위치에다가 놓고서는요, 열을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전조등, 손전등, 반사판. 이거는요, 뭘 이용하냐면 오목 거울을 이용하는데, 예. 자, 그래서 이 거울, 그러니까 손전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은 빛을 멀리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일직선으로. 여기다가 전구를 두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온 빛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튕겨서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등대도 그렇고요. 자동차 전조등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요. 77쪽이죠. 자, 77쪽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1은 입사각은 B죠. 반사각은 C예요. 그럼 A가 30도예요. 야, 여기가 30도야. 그럼 입사각은 몇 도겠니? 60도죠. 왜냐면 법선이라고 하는 건 평면에 수직인 선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반사각도 60도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반사각 60도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에는요. OOXO OOXO
여기서 질문. 자, 3번에는 30cm죠. 4번에는요. 3번, 4번이에요. 자, 5번에요. 볼록-거울. 이거 하나씩 쫙 보자. 기억은? 볼록이죠. 니은은 오목거울이에요. 전조등도 오목거울이고요. 성하체활 거울도 오목거울이죠. 안전거울은 볼록이고요. 자동차 측면거울도 볼록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측면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후면거울이 있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실내에 달려있는 거 있지? 그거는 후면거울이야. 걔는 평면거울이에요. 평면거울. 그래서 후면거울은 평면거울이고 측면거울은 볼록거울이에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80쪽을 먼저 좀 해볼게요. 80쪽. 자, 모는 종이 놓고 투명한 아크릴판에 손을 맞춰 세웁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는요, 상이 생기면서 뒤쪽도 보여요. 그래서 아크릴판 쓰는 거야. 자, 상이 생기면서 뒤쪽도 보이기 때문에 아크릴판을 쓰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상이 생긴 부분 있잖아요. 그 상이 생긴 부분이랑 딱 겹쳐지게 물체 B를 일치하도록 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이랑 겹쳐지게끔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모양이 딱 일치했어. 그리고 나서 중앙선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 보면은 A와 B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평면 거울의 상의 크기는 실제 크기와 어떻다? 같다가 되겠죠. 같다. 실제 크기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게 거울을 중심으로 해야 거울을 중심으로 상까지와 거울을 중심으로 물체까지가 같은 거야. 자, 그럼 우리 옆에 81쪽 한번 해볼까요? 81쪽을 해주세요. 81쪽이야. 하여튼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 평면 거울은. 자, 해보자. 1번 해보자. 1번에 5, X, O. 됐니? 5, X, O고요. 자, 2번은 2번이죠. 좌우가 반대로 보이면 되는 거고요. 3번에 왜 거꾸로 썼을까? 달리는 구구차 앞을 달리는 차 운전자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오는 구급차를 봤을 때 글씨가 좌우가 반대로 돼서 거꾸로 돼가지고서는 제대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거꾸로 써놔요. 알겠죠? 그래서 3번에는 3번이고요. 4번에는 빛의 반사지요. 5번에는요. 자, 평면 거울의 상의 크기와 물체 크기가 같고, 그 다음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같고, 또 상이 좌우가 반대로 보이고,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써주시면 돼요. 자, 6번은 3번이 되겠지요. 여기서 질문 없니? 그럼 우리 뒤쪽에 내신수 속의 거울 문제만 먼저 좀 풀어보고 렌즈로 가보자. 10번까지 해주시면 되겠네. 자, 10번까지예요.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84쪽.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1번이죠. 1번에 1번. 2번에 3번이고, 3번에 2번이에요. 4번에 3번이죠. 5번에 4번이고,
6번에 4번이죠. 여기서 먼저 질문 좀 봐자. 자기 틀린 거 질문. 질문. 혜원아, 그냥 질문해, 나한테. 2번? 아, 2번은 요거, 저기 뭐야, 함정 문제인데, 여기 안 펴졌네. 자, 2번은 여기 봐봐. 강아지의 상은 실제 강아지보다. 여기, 자, 강아지로부터 거울이 1m잖아. 여기가 1m잖아. 그럼 여기도 1m지. 그럼 강아지의 상은 실제 강아지보다 몇 미터? 2m.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 문제야, 이거. 또 질문. 없니? 오케이. 7번에는 4번이에요.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2번. 여기서 틀린 거 질문. 해볼까? 8번에 3번. 왜 8번 틀렸어? 8번 하자. 가가 무슨 거울일까요? 가까울 때는 확대돼 보이고 멀 때는 자꾸 거꾸로 보이네. 가는 가나 나나 둘 다 오목 거울이네요. 그죠? 가나 나나 오목 거울이에요. 그죠? 가까울 때 확대돼 보이고 멀 때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이는 거. 이거 오목 거울이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죠. 태양열 조리기도 써요. 넓은 범위를 볼 때 사용하기 좋은 거는 볼록 거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없으면 바로 렌즈로 가자. 이제 오늘 렌즈까지 끝을 내보자. 렌즈. 자, 우리 여기 안경 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무슨 렌즈 끼고 있지? 누다 무슨 렌즈? 몰라? 유민이 무슨 렌즈? 너도 안경 쓰냐? 유민이 무슨 렌즈? 다들 지가 무슨 렌즈 끼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자, 그럼 렌즈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렌즈에 의한 상. 우리가 이제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그럼 이게 왜 일어나니? 속력이 달라져요. 야, 빛도 빠르기가 있죠, 그죠? 자, 근데 그 빠르기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요걸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뭘로 설명을 하냐면요. 자동차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도로가 있고요. 여기 진흙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경계면에 닿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느려지고, 바퀴가 느려지고, 이쪽은 여전히 자기 속도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얘기야. 빛도 마찬가지야. 빛도 속력이 다른 곳 경계면을 지나갈 때 빛이 가다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공기에서는 빠르고 물에서는 느려져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력이 느린 쪽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일직선으로 쭉 꺾이지 않고 갔으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죠? 위하고 아래 중에 아래쪽이 느린 거죠.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여전히 법선이 나와있죠. 법선, 각도를 얘기를 할 땐 법선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계면의 수직인 가상의 선이고요. 들어오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그 다음 꺾여져 가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 같지는 않지. 지금 입사각과 굴절각이 다르죠. 그죠? 꺾여갔으니까. 그럼 어디가 더 작냐? 여기서는 굴절각이 작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요번에는 물 속에서 공기 쪽으로 나가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느 쪽으로 꺾인다 그랬어? 자, 원래대로 갔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원래대로 가면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 근데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느린 쪽으로. 물 쪽으로.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여가요. 그럼 경계면으로 가는 여기가 입사각이고 꺾여서 나가는 여기가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굴절각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느 쪽 각도가 크냐? 빠른 쪽 각도가 커요. 느린 쪽 각도가 작고요. 그게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요건 이해되니 지금? 됐어. 그치? 어? 딱 두 가지만 기억해줘. 저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줘. 꺾여갑니다. 느린 쪽하고, 속력이 느리다 빠르다는 알겠지? 공기에서 가는 것보다는 물 속에서 지나가는 게 더 느릴 거 아니야. 저항이 세니까, 그죠? 그래서 느린 쪽이 각도가 어떻다고? 작다라는 거. 알겠죠? 느린 쪽이 각도가 작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그리고 각도는 항상 누구랑 이루는 각도야? 법선과 이루는 각도야. 법선과 이루는 각도. 각도가 작아요 그랬더니 이 각도 얘기하면 안 돼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들어오는 거 입사각, 나가는 거 굴절각.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야. 야, 동전이 잘 반만 이렇게 보이다가 물을 집어넣었잖아. 그랬더니 많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컵 안에 동전이 바닥에 있어. 여기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컵 안에 동전을 못 봐. 근데 여기다가 내가 물을 채웠어.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반사된 빛이 이렇게 꺾여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떠오르는 것처럼. 그죠? 자, 이게 굴절에 의한 현상이야.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거라든가 다리가 짧고 굵게 보이는 현상. 우리 수영장 갔는데 여기 되게 얕네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훅 깊은 거. 이런 것들도 저기 굴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물고기도 그래요. 물고기도 물고기 내가 저기 안에 물고기 지나가는 거 봤는데 되게 커 보여. 그래서 잡았어. 그랬더니 조만하네. 이런 것도 역시 물 밖에서 봤을 때랑 실제 물고기의 크기가 꺾여서, 그러니까 굴절돼 가지고 작은 애가 커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게 굴절이에요. 굴절.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엔 볼록 렌즈 볼게요. 여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인데,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가운데. 가운데가 두껍니? 가운데가 얇니? 그거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볼록 렌즈예요. 이게 볼록 렌즈.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돋보기 얘기하죠. 돋보기. 돋보기 뭐 할 때 쓰니? 가까이 거 이렇게 글자 딱 대면 어때? 글자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또는 빛을 모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태우거나 이러는 거 할 때. 초딩 때 해봤니 그거? 종이 태우는 거? 안 해봤어? 그래요.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굴절은 통과를 하는 거야. 근데 통과를 할 때 어느 쪽으로 꺾여가느냐?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가운데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얘 가운데로 이렇게 꺾이는 가는 거야, 빛이.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모이겠죠. 이 모이는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역시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울 중에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 뭐였니? 질문했지 않니? 거울 중에 빛을 모아주는 거울은 오목 거울이죠. 오목 거울은 가까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였어, 상이? 확대돼 보였죠. 멀리서 보면은요,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였죠. 볼록 렌즈도 마찬가지야. 볼록 렌즈도 빛을 모아주잖아.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커 보여요. 확대돼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여요. 오케이? 빛을 모아주는 애들의 보이는 상은 똑같네.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알겠죠? 자.
자, 다음. 그럼 얘는 언제 보이느냐? 확대하거나 빛을 모아줄 때. 원시 교정용 안경. 야, 근시 원시는요. 시력 교정에 대한 근시 원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 원시 교정을 할 때는 볼록 거울을 써. 지금 너희들이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쌍안경, 만원경, 현미경 전부 다 뭐예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려고자 한다던가 아니면 작은 애를 크게 확대해서 보고자 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도 역시 볼록 렌즈를 씁니다요. 자, 그 다음 오목 렌즈예요. 자, 오목 렌즈는 바깥쪽이 두껍고 안쪽이 얇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요게 오목 렌즈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두꺼운 쪽으로 빛이 가야 된다 그랬지? 자, 두꺼운 쪽으로 가요. 그래서 빛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럼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는 빛이 마치 한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야. 그 한 점을 뭐라고 한다? 역시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거울 중에서 빛을 퍼뜨리는 거울이 누구였다? 볼록 거울이었죠. 볼록 거울 보면 항상 상이 어떻게 보였어? 작고 바로선상으로 보였지. 그래,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야. 오목 렌즈도 항상 작고 바로선상으로 보이게 돼요. 멀어지면 더 작아지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어떨 때 쓰느냐? 축소하게 되거나 퍼뜨릴 때 써요. 우리 자동차 안개등이 대표적인 예요. 자동차 안개등은요, 안개등은 빛을 퍼져줘야 돼. 그 직진성을 못하니까. 그래서 퍼뜨려가지고 확인할 때 하는 거고. 근시 교정용 안경, 너희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요 오목 렌즈예요. 너희들 그 안경 벗어가지고 이렇게 대보면 어때요? 항상 작고 바로선상으로 보이잖아. 그죠? 맞아. 다 오목 렌즈야. 그럼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 도대체 원시와 근시가 뭐니? 라는 거죠. 원시와 근시가 뭘까? 자, 먼저 원시라고 하는 거 멀 원자에 볼 시자야. 멀리 있는 게 보여. 그럼 어디가 잘 안 보이겠어? 원시는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근시는요, 가까울 근자에 볼 시자야. 근시는 가까운 건 보여. 어디가 안 보여?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알겠죠? 근시 원시. 본인은 근시야 원시야? 자기 눈 몰라요? 근시야 원시야? 어? 둘 다라고? 어떻게 둘 다가 있어? 근시 원시? 아니, 본인이 야, 가까운 책 볼 때 보여 안 보여? 안경 벗고 가까이 있는 책을 볼 때 지금 해봐. 보여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거를 볼 때는? 근데 안경 벗고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그럼 무슨 시겠어? 그게 근시야.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근시예요. 오케이? 멀리 있는 게 보인다고? 글씨가 잘 보여? 안경 안 좋은 것 같은데? 렌즈가 많이 준비했는데. 자, 원시는요, 상이, 야, 우리 눈알 보면은요, 여기 저기 수정체가 있고 여기 망막이 있어요. 망막에 상이 맺혀야 돼요. 그런데 상이 망막 뒤쪽에 맺혀. 이걸 앞으로 끌고 와야 돼야 돼. 그래서 원시 때는 이런 볼록 렌즈를 써서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를 써서 교정을 해요. 근데 근시는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혀요. 그걸 뒤로 보내야 돼.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를 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줘.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됐니? 아니, 병원에서 자기네들 근시인지 원시인지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줘? 신기하고. 자, 다음 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자. 6번부터 10번까지 해보자. 6번의 빛의 굴절이죠. 빛의 굴절이고요. 7번에 2번, 4번.
8번에 블록 렌즈죠. 9번에 나다. 10번에 오목볼록, 오목볼록, 오목. 됐나요? 여기서 질문. 없니? 질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또 가느냐? 82쪽 가보자. 82쪽. 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이네? 거울이었네, 이거. 자,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죠? 자, 퍼뜨리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인다고요. 됐죠? 그 다음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죠? 모아주면은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된 상. 크고 바로 선상이고, 멀리 있으면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는 거.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유제 6번까지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빨리 해보자. 자, 1번에 볼록 거울이죠. 볼록 거울이고요. 2번엔 오목 거울입니다. 3번에는 OXO. 4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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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한 점에 모이게끔 해주셔야 돼. 5번에는 볼록 거울이죠. 거리가 멀어지면 상은 바로 선체로 크기만 점점 작아져요. 16번에는 1번이고요. 여기서 질문. 없니?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83쪽. 이번 렌즈에 대한 얘기. 자, 렌즈 그냥 해보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 볼록 렌즈 나왔니? 2번에도 볼록 렌즈죠. 3번에는 XXXX 다 틀려먹었어. 그죠? 4번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치 한 점에서 나가듯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볼록 렌즈죠?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선 큰 상으로 되죠. 바로선 큰 상. 6번에는 2번이죠. 됐나요? 지금 이게 오목 렌즈, 글씨가 더 작게 보였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목 렌즈 역할이라고 해야 돼. 가까이서 했을 때 오목 렌즈. 자, 이제 나머지 문제 해보자. 몇 번이니? 11번부터죠. 11번부터 2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해주세요. (11번에) 3번, 12번에 5번, 13번에 1번. 여기서 질문. 14번에는 2번, 15번에 4번, 16번에 1번. 여기서 질문. 없니? 17번은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 30도죠? 응? 30도 나니? 둘 다 30도죠? 그 다음 18번은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요렇게 쓰시면 돼요.
보이니? 18번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지요? (19번은요) 볼록 거울이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그 다음 20번은요 어떻게 돼요? 자꾸 거꾸로 선 상이 생깁니다. 자꾸 거꾸로 된 상이 생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질문 없니?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도 해볼까요? 그냥 87쪽 한번 해보자. 87쪽 5문제만 하고 끝내자. 자, 87쪽 5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모르겠는 건 별표 쳐요.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해보자. 응? 유민아, 여기 앞에 봐. 여기에 50도죠? 그럼 여기가 몇 도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몇 도야? 40도지.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50도지. 그럼 여기는 40도지.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40도, 40도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1번이 돼야 돼. 알겠죠? 자, 2번에 A에 찍힌 애는 요거 요대로 뒤집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 B에 찍힌 애는 요거 요대로 이렇게 붙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몇 번? 4번처럼 돼야 되죠. 이렇게 4번처럼 돼야 돼. 자, 3번에는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은 4번 해보세요. B점에서 반사되는 빛을 손을 자, B점에서 반사되는 빛은 손에 있는 빛이 눈과 이렇게 같은 각도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B점을 통해서 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니? 됐어? 그래서 댕겨? 아, 그래서 지금 원망의 눈빛이었어? 미안해. 맞았어. 자, 그 다음 4번은요.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너무 크게 보여. 무슨 거울이겠니? 확대해야 되니까 오목 거울이겠지요. 거울로 장난치다 검은 종이에 불이 붙었어. 불이 붙은 거는 뭐예요? 빛을 모아줘야 되겠죠? 오목 거울이겠죠. 오케이? 자, 나는 내 친구가 오는지 거울로 지켜보다가 놀라서 돌아봐서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돌아온 친구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서 내가 더 놀랐다.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봤다는 얘기야? 작게 봤다는 얘기죠. 볼록 거울에 대한 얘기죠. 작고 가로선상으로 보였을 때 있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물을 부었더니 나와 같이. 자, 그러니까 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바뀐 걸로 보이죠? 자, 이거 굴절이죠. 굴절. 그죠? 자, 지금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거니까 이건 굴절이고요. 자, 그 다음
빛을 퍼지게가 아니라 모아주는 거예요. 모으는 거고요. 반사가 아니라 굴절에 대한 얘기고요.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이거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입니다. 오케이?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컵과 거리에 관계없이 물을 부었을 때 항상 화살표의 방향이 바뀐다. 항상 화살표의 방향이 바뀐다. 가까우면은요, 실물보다 그냥 크게 보이는 거죠. 가까우면은. 근데 이게 지금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잖아. 그죠? 좌우가 바뀌어 보이면서 그 작게 보이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멀리 놓고 본 거죠. 볼록 렌즈와 같은. 자, 그래서 원시 교정용 안경이에요. 3번이 될 거예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